특례 사업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어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못 나눠봤는데 7월 일몰제 시행 시한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걱정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 도시공원으로 용도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정부가 이 공원으로 지정된 땅들을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시듯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입을 못하고 장기간 방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토지 소유자들이 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9년에 이것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이 20년간 이거를 정책을 유지하되 그동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7월까지가 7월 1일까지가 시한이고요. 20년 되는 거죠? 그렇죠.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원을 얼른 매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신속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이게 항상 정책의 후순위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은 이 공원 중에 일부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보존하자. 네네. 이게 이제 3대7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 면적에서 30%는 개발하고 70%는 보존해서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데 지금 광주시는 굉장히 그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하게 이를테면 10% 정도만 개발하고 나머지가 90% 정도를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진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저는 단초는 네. 이제 계속 이제 말이 진행되겠습니다. 단초는 광주시가 제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점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바로 잡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사업자를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바꿨다 그러는데 재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네.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하게 하자가 발생을 했고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통상적으로는 재시험을 봐야죠. 네. 재시험을 봐야지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광주시는 어떻게 했냐면 재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었던 문제들의 정답을 바꿔서 1등하고 2등하고 바꾼 거거든요. 재평가를 한 거죠. 재공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클리어하게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가 이 검찰 수사에 단초를 먼저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9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수사 결과가 그다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 왜냐하면 보통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뭐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는 것은 뭐 지나치다. 뭐 3개월 이상도 너무 지나치다 하는데 이건 9개월이나 끌어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건 국장급 한 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뭐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그 감사위원장을 뭐 불구속 기소하는 형태에서 4명 정도를 이제 사법 처리하고 끝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9개월 동안 수사를 할 거리였냐 이거부터가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에서 뭔가 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광주시에서 왜 잘못을 했냐. 감사를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이를테면 그 전에 이제 이게 사업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가 12,000세대가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1단계 때는 이런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때는 이제 여초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감사에 들어간 것은 뭐 이제 행정 절차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감사에 들어가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재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그 전에 뭐 벌점을 주고 다시 뭐 공고라든가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감사로 1순위와 2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기 두 분의 의견에 일치된 것은 예.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에 예. 단초를 제공한 광주시 행정에 대한 건 예. 재시험 봤으면 될 일을 예. 왜 이렇게 네네네. 그 시험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잘못된 것 해가지고 했냐라는 것은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검찰 수사를 검찰 발표를 다 하면 예. 시민들은 그동안 9개월 동안 수사 열심히 했으니 뭐 누군가 뭐가 잘못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가지고 네네네. 그걸 통해서 이걸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했는데 결과를 보고 또 시민들도 이게 뭐지? 네. 이 두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분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원래 검찰 출입에서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특수부가요. 네.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하게 되면 지역 사회 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파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지 말고 가장 문제점 있는 부분만 적확하게 도려내는 게 검찰 수사입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 봤을 때 9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인데 네네.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1월 달에 발표했죠. 했으니까 네. 나왔는데 네. 그때 저희들 뭐 표현대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9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서울 본사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네네. 나오는 결과가 좀 왜 이러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네. 감사가 잘못됐느냐. 감사는 평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그러거든요. 감사가 잘못됐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만약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 감사 자체가 잘못해서 1, 2순위를 바꿨다는 건 이건 엄청난 형법상의 죄가 되겠죠. 근데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인지 적극 행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철근 납품 관련해 가지고 동생 연루설이 있었죠. 연루설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과연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 1, 2순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네. 이 시장의 동생 이모 씨가 호반그룹에 철근을 납품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왔고 증거가 없습니다. 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월 달에 검찰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재판부에. 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네. 철근을 납품하는 것을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 2순위를 바꾸는 직권남용 부분하고 병합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네. 재판부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재판부가 됐습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네. 왜 거부를 했냐면 네. 민간공원 특례사업 1, 2순위 교체 과정과 네. 철근 납품을 하는 알선수재 부분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이건 별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재판부에서.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하려면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한테 이익을 줘야 됩니다. 네. 누군가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온 거죠. 직권을 남용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네. 뭘 한 거냐를 했을 때 이제 네. 검찰은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이 철근을 더 많이 납품하게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을 시킨 건데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 수사가 사실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리 수사를 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뭐 금전 거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위법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네. 검찰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계에도 다 봤을 겁니다. 아마 관련자들을. 그다음에 여러 번 소환조사 했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을 짜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핸드폰 같은 걸 전부 다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핸드폰이 뭐 몇 분 동안 통화를 하고 뭐 어디에 장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을 건데 네. 그걸 장장 9개월 동안 해놓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저는 검찰 수사를 안 하면 못하게 됐다.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네.
또 이것만 했으면 됐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이거에서 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서류가 또 나온 거죠. 네. 지금 그래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지금 또 정종재 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청자고 또 헷갈려요. 예, 그런데. 네. 압수수색하다가 이제 광주시하고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선 뭐 관련 명단이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선거법까지 지금 가게 됐는데 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별건 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건데 검찰은 또 이거 별건 수사가 아니다. 또 공공수사부에서 또 가서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또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긴 수사가 이제 네. 사실 외과 수술적 수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외과 수술을 하면서 막 상처를 전부 다 벌려놓고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한다는 것이 뭐 이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잡자는 것이냐 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검찰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지역을 좀 얕잡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좀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참고로 보면 지금 이 외과 수술식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난 2005년입니다. 두산 총수 일가 수사를 하면서 그때 검찰에서 외과 수술식 수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108일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좀 넘게 수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광주에서는 9개월 수사를 하고 또 이 지금 선거법도 4개월 넘게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은 자기 나름대로 좀 그렇죠. 검찰에서 그 수사 그림은 멋있게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네. 그 수뇌부와 네. 그다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의 토착 비리로 그림을 잡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림을 잡아서 보면 호반에다가 제가 듣기로는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양하고 호반이 있는데 일단 뭐 검사 배치를 호반 쪽에도 2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수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를 빨리 규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했는데 바로 수사 결과 그 발표한 그 다음날 호반이 반박 성명서를 냈어요. 네. 실제로 기소를 어떤 그 연루됐던 이런 상황에 연루됐던 건설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은 극히 그렇죠.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죠. 해당 기업이 검찰 수사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건 그림을 처음에는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그 그림대로 궤가 안 맞고 수사가 좀 일그러지고 흐트러진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근본적 치유, 외과 치료가 아닌 검찰은 근본적 치유, 아까 뭐 광역단체장, 뭐 건설사 얘기했는데 그런 그림을 그렸으나 네. 그 답을 얻어낸 결과는 보기 좀 어렵지 않냐.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되고 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또 일몰제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개발 형태로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거립니다.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2,000세대가 들어오고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게 공원의 아파트냐 아파트의 공원이냐 이 논란이 또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 원래 공원이었고 시민들이 많이 가고 즐기고 이렇게 보면 어떤 여유를 찾고 이런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시민들이 그만큼 그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원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짓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좀 판단 고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지켜보시죠. 중앙공원 그 참여 기업이 네. 뭐 이제 뭐 좀 좋게 표현하면 네. 적용 권위자를 영입을 해서 미국에 있는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아,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 분양가 더 올라가겠네요. 중앙공원이 센트럴 파크입니다.